네, 레디스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이민우입니다. 레디스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조사했던 게 캐싱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기도 했고, 레디스의 다양한 자료 구조들과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좀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게 되는지를 조사하고자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다음과 같으면 레디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레디스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좀 특징들, 레디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 해당 자료 구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디스란 리모트 딕셔너리 서버의 약자로 인메모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키밸류를 가지고 원격으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캐싱이나 세션 관리, 실시간 분석, 메시지 큐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레디스의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가 있는데, 먼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초당 5에서 25만 개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디스와 비교되는 멤캐시드라는 캐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레디스는 영구적인 디스크에 저장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저장하는 RDB 방식과 로그를 저장하는 AUF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레디스는 또한 다양한 자료 구조를 지원하게 됩니다. 레디스 콜렉션이라는 이름의 자료 구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레디스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레디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가져오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들이 사진을 각각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스트링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키밸류의 구조로 하나의 키값에 문짝을 하나를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션 스토어나 그런 카운트 같은 거를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리스트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파인드 연산 같은 건 로그 On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불필요하지만, 메시지 큐나 큐 같은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능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set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되지 않는 유일한 값들의 집합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것은 한 게시물당 하나만 해야 되고, 한 사람당 한 명만 구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소티드 셋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점수를 부여해서 스코어를 기준으로 정렬된 값을 나열하는 자료 구조로서 실시간 랭킹 시스템이나 시간 순으로 나열되는 피드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키값에 오브젝트를 매핑할 때 사용하게 되고, 비트맵과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셋에서 관리할 수 있던 것을 메모리 절약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이퍼로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매우 적은 메모리 사용으로 유니크한 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도큐먼트에 적혀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림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 구조이고, 이 부분 역시도 시간 순으로 메시지 큐나 로그 저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오 스페셜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위도와 경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캐싱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들을 각각 어떤 서비스에 적용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캐싱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기술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적용되는 분위기가 되게 다양하다고 해서 좀 대표적인 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를 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과 관련된 뭐 세션 관리나 조회수 같은 부분들은 읽기 쓰기가 많이 연사, 사용되고, 그리고 카운트 같은 간단한 기능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스트링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고, 그 팔로우나 좋아요 같은 중복 처리 같은 건 셋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피드를 실시간 순으로 나열하거나 최근 검색 기록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도 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소티드 셋 같은 걸로 시간 순으로 나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처리율 제한기 같은 것을 이제 로드 밸런서 앞이나 API 앞에 달 수가 있는데, 처리율 제한기에 뭐 여러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고정 윈도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을 이용해서 카운터 방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 같은 거는 솔티드 셋을 사용해서 그런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시간을 스코어로 선정을 하고 정렬을 하게 된다면은 혈율 제한기 같은 것도 구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트맵을 사용해서 일일 방문자 수를 계산하는데 메모리를 줄이거나, 뭐 출석 이벤트 같은 거 연속 며칠 출석, 뭐 이전 날에 비해서 오는 날에 방문자 수의 증가율 뭐 이런 걸 구할 때 비트맵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그런 웹사이트 여정 지도 같은 것을 그리거나 채팅을 통해서 그런 시간 순서에 대한 메시지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듣겠습니다. 어, 저 혹시 고정 윈도우 알고리즘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정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킷에 특정 카운트 이상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버린다는 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버킷 알고리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 사용 예시 쪽에서 뭐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저장하는 내용들이 얘가 실제 DB에 저장돼 있고 캐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DB 역할로서 얘를 저장을 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레디스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싱글 스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그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뭐 나중에 그 디스크에 저장하는 캐싱 작업이 아니라 라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일 스레드로 이 레디스가 작동을 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단일 스레드로 작동함에도 이제 결국 이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램 같은 그 실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